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광교,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가 9월 13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분양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전 타입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온다니요. 누가 집에다가 꿀단지 모시듯이 현금을 이따만큼 쌓아놓고 있습니까? 수도권 내 주택의 공급은 늘지 않고 대출은 점점 옥죄어져 가고, 자, 청약의 경쟁률, 가점, 납입 인정 금액은 높아져가는 현실. 정부는 새로운 아파트 공급의 수단인 청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기존의 주택, 아파트 가격이 높아져가는 거를 꾸역꾸역 억제하려고만 하는 이 수많은 정책에만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청약 공부해서 자, 합격해야 되겠죠?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감도를 보시면 디자인이 뭐 엄청 예쁘다, 뭐 수려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고요. 그냥 단순한 판상형 일자형 구조의 4개의 동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저층부에는 이제 상가 편의시설들이 밀집해 있고요. 그 위로는 주거가 있다. 자, 그래서 211세대, 세대수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60, 그리고 69, 84제곱, 8호 초과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첨제도 없다. 자, 그리고 입지를 보자면 광교 중앙역, 바로 신분당선 초역세권, 출구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오른쪽으로 고개를 확 돌면은 바로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 광교 중앙역 퍼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또 좋은 점이 뭐냐, 이 뒤쪽으로 경기도청 신청사가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뭐 경기 융합타운, 대략적으로 조감도는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는데요. 자, 7개 입주기관이 있어서 경기도의회, 교육청, 도서관, 도시공사, 신용보증재단, 한국은행 경기본부,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 해가지고 주상복합, 이게 바로 힐스테이트 광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자면 이쯤 위치가 바로 힐스테이트가 되겠고요. 지하철역은 바로 옆에 있다. 자, 그래서 광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밑에 쪽에는 아주대학병원이 있고요. 아주대학교, 자, 왼쪽으로는 광교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남동 쪽으로는 원천 호수가 있어서 광교 느낌 자체가 좀 탁 트인 느낌이 듭니다. 그 옆으로 뭐 롯데 아울렛, 갤러리아 백화점 있고요. 이마트도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 호수, 병원,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까지 주변에 있을 건 다 있다. 자, 다음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깨알같이 써 있어서 눈 아프죠? 그래서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일단은 지역 배분이 있겠죠. 수원시나 용인시에 계속해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에게는 당해 지역으로서 30%의 물량이 있고요. 경기 지역 계속해서 2년 거주할 때는 20%, 기타 수도권 지역은 50%의 물량이 있더라. 자, 여기서 보면 자,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도 당해 지역으로 접수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왜 그러냐면 행정구역이 북쪽 일부 지역이 용인시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우선 공급 30% 물량은 이렇게 평연별로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수원시는 88%, 용인시는 12%의 비율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용인시 같은 경우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세대만 지원을 할 수 있고요. 자, 60제곱 같은 경우는 물량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전 타입 중도금 대출이 없다 보니까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은 자기 돈으로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계약금은 계약 시 10월 달에 20% 내고요. 중도금 1차가 당장에 2달 후에 12월 달에 들어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약금 30%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잔금 시에 감정평가 금액이 10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 있어서는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안 나온다. 전매는 8년이고 실거주는 3년이다 보니까 입주 시 전월세 가능하나요? 자,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실거주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은 60제곱, 69제곱만 있고요. 자, 그중에서 소득을 보는 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 있다. 특공 접수일은 2021년 9월 13일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입주 예정일은 24년 8월이니까 앞으로 해가지고 약 3년 정도 남았다.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가점제고요. 자, 납입 인정 금액 아니죠. 자, 추첨제 있나요? 자, 없습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추첨제가 있다. 자, 그리고 청약 저축 가지고 계신 분들 도전할 수 없습니다. 자, 예금으로 바꿔서 도전은 가능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날까지 바꿔
바꿨어야 되죠. 자, 그리고 1주택자는 도전할 수 없다. 8호 초과가 없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소형 저가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도전할 수 있다. 자, 발코니는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되고요. 자, 그리고 옵션 비용도 있습니다. 뭐 싸진 않고요. 자, 그리고 대출로 인해서 2순위 청약 받을까요? 뭐 미분양 날까요? 자, 그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집중 물량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예상해 봅니다. 분양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제곱은 AB 타입이고요. 7억 2천, 7억 1천 정도 하고요. 69제곱은 8억 2천, 84 같은 경우에는 9억이 넘는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주변 시세를 봤을 때는 자, 바로 건너편의 광교 자연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15억 9천. 자, 그리고 밑으로 원천 호수 근처에 있는 광교 중흥 S클래스 핫하게 떠올랐었던 곳이죠. 17억 2천에 나와 있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저렴하다라고 할 수 있네요. 자, 이 분양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타입별로 60, 69, 84로 나눴고요. 분양가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자, 일단 계약금은 언제 필요하냐? 계약 당시가 이제 2021년 10월 12일입니다. 자, 요때 당시 20% 필요하죠. 그리고 바로 2달 뒤에 1차 중도금에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중도금이 나왔기 때문에 1차 중도금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계약금 20% 중도금 1차까지는 바로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60제곱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억 1,600, 69제곱은 2억 4,720, 84제곱 같은 경우는 계약금 플러스 1차 중도금은 2억 9,500, 약 3억 정도는 2021년 12월 15일까지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시행 위탁자와 시공자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의 전 주택형 대출 알선을 하지 않으며 중도금을 직접 납부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미납시 연체료 가산됨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요거를 토대로 연체가 2회차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 확실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제한에도 분양 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출 및 중도금 납입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다. 자, 시공사나 건설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계약금 플러스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현금으로 준비를 하는데요. 중도금 2회차 연체가 가능한다면 계약금 플러스 1회차부터 4회차까지 금액을 모두 합해서 우리들이 필요한 돈은 얼마다? 잔금시까지 필요한 금액 중도금 2회 연체 시에는 4억 3,200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연체가 불가능할 경우에 있어서는 요거 싹 다 더하면 5억 7,600이다 라는 사실이죠. 자, 밑에도 동일합니다. 자, 이 두 회차가 연체가 된다면 여기까지 필요한 돈은 4억 9,440. 84 타입 같은 경우도 연체가 가능하다면 2023년 5월 15일까지 필요한 금액은 5억 9,100이 될 수 있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체가 불가능하면 자, 요 금액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잔금일이 되어서 각각의 감정평가를 받는데 15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대출은 아예 안 나오죠. 60제곱도 15억을 초과하게 될까요? 자, 모르겠습니다. 8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3억에서 15억 수준이다. 그렇다면 대출 금액은 요 정도 나오지만 자, 요것도 이제 DSR과 같이 생각해서 자, 대출을 따져야 되니까 확실하게 이 금액이 나온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15억을 초과하게 된다면 대출은 아예 안 나오고요. 자, 그래서 요 정도 대출금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납부했던 금액은 5억 9,100. 거기다가 대출금까지 받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급금액, 분양가 대비 요 정도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대출만 잘 나온다면 자, 요 정도 금액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자, 초과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공급금액 다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급금액에서 자, 2회 연체하고 잔금시까지 필요금액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금액이 바로 요 금액입니다. 자, 마이너스니까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 소득을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입주까지는 2024년 8월, 앞으로 3년의 기간 동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소득, 연봉을 늘린다면 자, 그러기 위해선 절약이 일단 베이스로 깔아야 되겠고요. 자, 연봉 협상 잘해야 되겠죠. 투잡, 맞벌이, 주경 야독이 아닌
주경, 야경을 통해서 3년까지 열심히 한번 벌어서 중도금, 잔금을 마련한다면 자 일단은 시세 차익이 5억에서 7억 정도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7억이란 돈이 얼마나 되느냐, 100원짜리로 봤을 때 이렇게 700만 개의 돈이 바로 7억이라는 이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오는데 그 금액이 9,800, 1억에서부터 8,000, 7,000 이렇게 금액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그때는 이제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라는 작전을 써야 되는데요. 내가 전세로 살고 있다, 요거를 월세로 돌림으로 해서 아니면 월세로 이사감으로 해서 그 전세금을 중도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니면 내가 전세를 살고 있는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자 새롭게 계약서를 주인과 쓰고 나서 전세 대출을 받으면 되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는 뭐냐, 자 요거는 이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 오피스텔 있을 수도 있겠죠. 요것에 대해서 자 월세 수익을 받고 있다라면 요거를 전세를 돌리고 그 돈으로 중도금을 상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잔금일날 등기 칠 때 취득세는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자 6개월 할부 가능하다. 하지만 취득세가 약 3천 가까이 하는데요. 자, 한 카드로 3천 긁으면 한도 초가 나오겠죠. 그래서 뭐 3개, 4개 정도의 여러 카드를 만든 다음에 자 그거를 하나씩 6개월 할부로 긁게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취득세는 할부로 내자. 자 마지막으로 지인 찬스가 있겠죠. 부모님 아니면 친구, 친척들 해가지고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확실하게 낸다라는 자 각서를 받고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까지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릴 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월세 수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전세로 돌려서 전세금을 절을 주신다면 제가 이자로 월세금만큼 부모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제안도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 자금을 끌어 모아서 자 꼭 별탈 없이 성공하시길 응원합니다. 자 신용대출 얼마나 나올까요? 제2금융권 대출은 마이너스 대출은 얼마나 나올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자 물어보시기 전에 지금 당장 은행에 가셔서 신용도도 확인해 보시고 대출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좀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거래 은행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거래하지 않은 은행도 가셔서 서로 비교를 한다면 좀 더 좋은 조건의 금리로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당첨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자금을 열심히 모으는 그날까지 바른길 부동산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